네, 국민의힘 성일종 비대위원과 함께하는 비상한 정치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성일종 의원입니다. 네, 오늘 첫 질문은 단일화인 거 예상하셨죠? 예,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여쭤볼게요. 단일화 되는 겁니까? 국민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의원님도 협상팀 멤버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협상팀 뭐 회의할 때 뭐 고성도 가고 이랬다고 그러는데 분위기가 어때요? 한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뭐 그건 뭐 협상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예. 좀 발언에 대한 그 섭섭함. 뭐 격한 발언 좀 그 감정 상하게 하는 발언이 있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었지. 예. 뭐 협상의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지금 그 TV 토론은 성사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11시부터 회의를 해가지고요. 예. TV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TV 토론. 오늘 5시 반부터 80분간 진행합니다. 주관사도 결정됐고. 네, 주관사도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TV 토론 후에 바로 이제 그 순서대로라면 여론조사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17, 18일 들어가죠. 오늘이 16일이니까 내일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 방법론 두고 아직도 지금 이견이 크다면서요. 그래서 오늘 11시부터 다시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끝장회의 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역시 쟁점은 경쟁력이냐 적합도냐 이건가요? 어제 그러한 안들을 양 당이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항을 그렇죠. 의견들을 냈고요. 오늘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절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절충에 좀 그 여지가 있습니까? 좀 좁혀지는 부분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뭐 상식선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선? 예, 전에 있었던 선례도 좀 보고요. 예. 또 여러 가지 상식의 기본 하에 대화가 오고 가면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요즘 뭐 LH 사태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 뭐 야권의 어떤 그 두 후보의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고 특히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상당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을 해보면 뭐 경쟁력으로 물어보든 적합도로 물어보든 오히려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높게 나온다라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있으니까 차라리 국민의힘에서 통크게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냥 경쟁력으로 가는 걸로 국민의당 주장하는 것처럼. 우선 뭐 정치적인 드라마를 보고 계신 거지요. 지금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이기고 드라마라면 반전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반전입니다. 또 이제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차이가 났었는데 이런 것들을 따라 붙고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협상은 협상이고 또 상당히 겸손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겸손하게 갑자기 필이 팍 꽂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겸손하다는 건 예. 양보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국민의 여망이잖아요. 예. 단일화를 하라고 하는 건. 예. 그래서 그러한 기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제 1차 데드라인이 이제 후보 등록 마감일이 19일이잖아요. 예. 근데 혹시 이게 오바가 돼서 투표용지 인쇄가 이제 29일부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로 그러니까 늦춰질 가능성은 혹시 있습니까? 뭐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19일까지 하려고 한다고 하는 말씀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물론 이제 그 협상의 정권은 협상팀 이제 세 분이 이제 그 세 분씩 꾸려진 협상팀에서 행사를 하겠지만 후보의 입장도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견을 보인다고 했을 때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자는 혹시 의견을 낸 게 있습니까? 오세훈 후보는 일요일에 저희 협상팀하고 같이 회의를 하시면서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할 테니 여기에서 전권을 가지고 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네. 또 언론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난항을 보이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된다면 사실은 후보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물론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관련해서 오세훈 후보는 아직 이야기한 건 없고. 그렇습니다. 이제 후보의 결단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할 것이고요. 예. 그러나 당적 측면이나 전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판단되는 것들은 저희가 다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안철수 후보에 그렇게 그 날선 발언을 많이 하세요? 뭐 전략적인 측면을 고려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전략적이라고 하지만 그 이제 상대인데 상대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어제 토론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토론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뭐 서울시장 그 전략적인 마인드가 있으셨지. 어제까지 토론이 결정이 안 됐었고 원래 토론을 저 개인적으로는 4번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 발표에 플러스 그 비전을 가지고 후보 간 토론을 하고 또 유튜브 한 2번 그리고 오늘 하게 되는 방송 토론을 하자. 그런데 이것들이 다 안 된 것이죠. 그리고 교착 상태에 들어가니까 어제 비대위원장께서 그 11시에 있는 협상 전에 그 협상을 빨리 조속히 마무리를 하라고 하는 강력한 압박에 그런 전략적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그 전략적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것도 사실은 수위가 있는 건데 오히려 상대의 감정을 해쳐버리면 더 안 좋은 결과를 빚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하세요? 그 정도는 뭐 말씀하실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요즘 지지율이 좀 올라가니까 3자구도로 가겠다는 밑자락을 까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그 대받아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오세훈 후보나 아니면 저희 당에 대해서 압박하는 정치적인 그 고려가 담겨 있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또 이제 안철수 후보도 지금 국민의 힘을 압박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이제 살벌한 협상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모든 정치 협상에서 살벌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네, 훈훈한 협상이 아니라 살벌한 협상. 예,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들. 또 전에도 그랬고요. 칼을 쥔 협상 뭐 이렇게 됩니다. 뭐 국민들께서 이 방송 들으시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전쟁은 이제 선거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협상에 들어갈 때는 늘 그 벼랑 끝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벼랑 끝 협상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당 차원에서 이제 그 자체지 아마 분석과 평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 원인 내지 그 추이를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당에서는? 우선 집권 여당에 대한 무능과 실정, 부패,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한 특히 LH 사건 같은 경우를 보시면서 제1야당에 대한 이 기능 그리고 제1야당을 통해서 여당을 견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국민들께서 갖고 계시고 있구나. 또 그런 것들이 표출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정치인한테는 중요한 게 집은 정당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집은 국가잖아요. 이 정권을 견제하려면 제1야당 집이 크고 튼튼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국민의 의견이 지금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H 사태라고 하는 뭐 직접 계기가 돼도 좋고 문재인 정권의 어떤 실망감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럼 왜 안철수 후보로 안 가고 오세훈 후보로 가느냐. 여기에는 정당 요인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1년밖에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후보가. 그렇죠. 어느 후보보다 바로 취임해서 업무를 장악해야 되는데 서울시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장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전문성이 있게 가서 일할 수 있는 후보라서 현실적 측면도 우리 서울 시민들께서 제대로 보고 계신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더 큰 2번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더 큰 2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만 2번이냐 4번이냐 갖고 이제 좀 공방이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이 발언의 맥락 내지 의도를 어떻게 읽으세요, 의원님은? 저는 안철수 후보께서 4번이든 2번이든 어떤 것도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시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좀 풀어주신다면 그 어떤 말씀이세요? 전에는 그 입당이라든지 아니면은 합당 같은 경우에 대해서 그렇게 좀 소극적이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들의 마음이 여당을 견제해야 되고 제1야당에 대한 존재 가치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번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이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1야당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야권 정계 개편을 사실상 인정한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이시네요, 의원님?
정계 개편을 포함해서 예. 모든 것이 제1야당 중심으로 이 두 개의 큰 바퀴가 움직이는데 이 역할에는 변함이 없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식하셨을 겁니다. 그럼 관련해서 하나만 더. 그럼 거기에 윤석열 전 총장이 합류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당은 예. 정치인들의 집이거든요. 집이 좋고 잘 지어져 있어야 네.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은 제1야당의 존재에 대해서 정치를 한다면 네. 분명히 고려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니까 거의 대체적인 분석은 제3지대로 갈 거다. 만약에 정치를 하게 된다면 이 분석이 대세던데 그럼 이건 좀 헛다리 짚는 분석이라고 보십니까? 제3지대가 이론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 그렇죠. 그러나 성공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안기문 총장도 그랬고 안철수 대표도 제3지대에서 노력을 해봤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현실은 현실로 봐야 되고요. 그렇죠. 특히 정치에 있어서는 1당이든 2당이든 양당 구도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3지대가 시베리아 벌판이다 이런 말씀이시네. 어렵지요. 예. 알겠습니다. LH 문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관련해서 일단 지금 그 정치권의 현안이 의원 전수조사 문제인데 지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02명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에 응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겁니까? 뭐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다 응할 겁니다. 네. 그런데 네. 야당을 물고 들어가지 마시고 물귀신 작전 하지 마시고 여당 먼저 하십시오. 먼저 그렇습니다. 그냥 같이 하면 안 돼요? 모든 정부의 접근성이 여당이 가장 먼저 빠르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저희 당 하지 말라 해도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또 그 어떤 수사도 협조할 테니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뭐 그거를 야당을 끌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먼저 그 소속 의원, 지자체장 뭐 이런 지방의원들까지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이야기한 것처럼 먼저 지금 들어갔다고도 해석할 여지는 있는 거 아닌가요? 하면 되는 것이죠, 여당이. 먼저 그러면, 자기들이 하면 되는 것인데 예. 그거를 뭐 쇼잉하듯이 꼭 야당하고 같이 하려고. 아니 좋은 건 같이 했습니까? 예? 좋은 건 같이 했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러면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조사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는 뭐 알아서 저희가 할 겁니다. 네. 예. 한다. 그러면 국회 차원의 무슨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전원을 조사하는 건 반대한다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뭐 그것도 저희는 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럼 예. 교통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 있는 것 지금 등기부등본 떼면은 예. 다 나옵니다. 그거 해서 금융조사하고 또 전문성 있는 검찰이 조사를 하고 예.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특검도 예. 동시에 하자고요. 왜? 지금부터 특검을 준비하더라도 2개월이 걸리거든요. 저희는 2개월 동안 증거가 인멸될 수 있으니 검찰 수사, 감사원 조사를 바로 하고 예. 국정조사하면서 특검도 바로 저희가 협조할 테니까 동시에 다 함께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 그렇게 지금까지 저희는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할 거는 다 하면서 한다면 특검도 나중에는 받을 수 있다. 받는 게 아니라 뭐 당장이라도 저희가 갈 수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 국민의당의 권은희 원내대표 인터뷰를 했는데 LH 특검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부패 특검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거 국민들의 의혹이고 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지금 국가의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어떤 성역 없이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사저 문제 있잖아요.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윤관영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윤관영 의원은 사저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을 향해서 병적인 수준이다.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 제기다 이렇게 맹 비판을 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묵묵히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11년 동안 영농에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11년 동안 농사를 지으시면서 비료 산 거, 네. 농약 산 거, 여러 가지 그런 증빙이 있으면 내놓으시면 해명될 문제입니다. 또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 돌아가실 장소이기도 한데 네. 그 농지법 같은 경우가 위반이 됐으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면 될 일인데 또 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으면 위반했다고 얘기하시고 네. 경호상 여러 가지 특수한 이런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니 이해를 좀 해달라 이렇게 진솔하게 딱 가면 될 일인데 이것을 그렇게 청와대 측근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법을 위반하면 되겠습니까? 잘못했으면 인정을 하고 양해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알겠습니다. 치고 나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의원님 오시면 여쭐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아쉬움을 갖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성일종 비대위원이었습니다.